내가 어떤 레슨을 받으면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를 해. 근데 이것도 아니야. 처음에는 거의 미세 이런 걱정이 들어. 레슨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안 되는 기술이 갑자기 돼. 그거는 이만큼의 연습량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못 올라가고 다음 거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흐지부지 돼.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 내가 질문을 먼저 할 건데, 배드민턴 동호인들,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어떤 거를 원하는지 혹시 알아? 급수 상승.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급수 비슷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고 싶겠지. 배드민턴을 못하고 싶어서 치는 사람 없단 말이야. 다들 잘하고 싶어서 치지.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왔어.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배드민턴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 건데, 어떻게 하면 배드민턴을 잘할 것인가,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배드민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서부터 나는 출발을 했어. 자, 배드민턴 잘하는 게 무엇일까? 배드민턴 잘하는 것. 자, 맞아. 배드민턴 잘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 보이나요? 자, 배드민턴을 잘하는 것은 이거야. 배드민턴의 기술의 완성도 더하기 배드민턴 게임의 이해도 곱하기 신체 능력. 자, 여기서 배드민턴의 기술의 완성도, 클리어, 스매시, 언더, 이런 것들이 얼만큼 완성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이 배드민턴 기술의 완성도만 좋다고 해서 배드민턴을 잘하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 누가 스매싱을 강하게 잘 때려. 근데 스매싱만 잘한다고 배드민턴을 잘하는 것일까? 아니야. 그래서 배드민턴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배드민턴 게임의 이해도가 있어요. 내가 앞에 있어야 되는지 뒤에 있어야 되는지, 옆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헤어핀을 해야 되는지 푸시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해야지 배드민턴을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배드민턴 기술의 완성도 플러스 배드민턴 게임의 이해도, 그리고 곱하기 신체 능력인데, 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왜 그럴까? 맞아. 내가 레슨 해보면 이게 젊고 팔팔한 애들은 금방 배우고 잘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배우는 게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배드민턴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배드민턴을 잘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배드민턴을 잘한다고 볼 수 있어. 이것을 내가 실력이라고 정의했어. 실력.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잘해야지 실력이 늘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알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게임의 이해도가 부족해. 그러면은 게임의 이해도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베가 스터디. 야, 일단 원더플레이를 구독을 하고서 베가 스터디를 보면 돼. 그리고 경험이 중요해. 경험이. 즉, 내가 배드민턴 게임을 잘하려면 일단 내가 많이 경기를 해봐야 돼. 구력이 늘어날수록 게임의 이해도는 높아져.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시합을 많이 뛰어보라고 해. 그래서 맨날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처음 보는 사람들과 경기를 많이 함으로써 이런 게임의 이해도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게임의 이해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배드민턴장 나가서 구력만 늘어도 게임의 이해도는 높아져. 근데 배드민턴 기술의 완성도는 구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아. 5년, 10년 쳤는데 1년 치는 사람한테 질 수가 있어. 왜냐? 배드민턴 기술의 완성도는 레슨을 받아야 되거든. 레슨.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드민턴 게임의 이해도가 떨어져.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사람과 경기하고 구력을 늘리고 원더플레이 보면서 게임의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내가 배드민턴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져. 그러면은 내가 레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웨이트를 해야 돼. 웨이트. 그래서 우리 와플이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어지는 거죠. 아까 기술의 완성도를 키우면 뭘 하라고 했지? 자, 그렇다면은 레슨을 받으면 이 완성도가 다 좋아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레슨 받으면 다 잘하겠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배드민턴 현장에 있으면서 배드민턴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턴을 알게 됐어. 패턴. 패턴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 몸에서는 습득이 일어나. 습득. 이거를 다른 말로 배움이라고 해요. 배움. 이 습득의 단계에서는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듣는 거야. 근데 이 습득의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 즉, 머리가 좋아야 돼. 코치님한테 설명을 들은 거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 단계야. 습득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즉, 비슷해. 자,
내가 오늘 클리어를 배웠어. 그럼 나 클리어 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습득을 하잖아. 그럼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 시간에 따른 개인차는 있지만 선수든 국가대표든 이용대 선수든 뭐 다른 선수든 반복과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머리가 아니라 이제 몸. 악기랑 비슷하지. 내 자신이 몸이 악기인 거야.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 그래서 습득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반복과 연습하는 이 단계에서는 머리로 이해한 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뭘까? 비슷해. 세 번째는 응용이야, 응용. 우리가 클리어를 배우면 그 클리어를 치기 위한 자세도 배워야 되고 스텝도 배워야 되고 누가 쳐야 되는지도 배워야 되고 스텝과 응용하는 것 혹은 내가 클리어 치고 나면은 다음 수비, 연계하는 거 이런 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클리어라는 기술 하나만 딱 습득했어. 그러고 나서 잘한다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드민턴 코치들은 아마 실직을 할 거야. 근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코치들이 계속 레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습득을 해서 머리로 이해했어. 이 단계에서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연습을 해야 돼. 클리어 배운 거를 계속 코치님이 피드백 해준 것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게임에서는 우리가 의식하면서 할 수 있을까? 못해. 공치기 바쁜데 어떻게 이걸 의식할 거야.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갖고 오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반복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드민턴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계속 정체되는 것 같아.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클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와프리들도 내가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은 습득이 부족한지 반복이 부족한지 아니면 응용의 단계에서 내가 뭔가 부족한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내가 혼자서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코치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은 너희들도 잘할 수 있어. 자, 이 사이클을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제 배드민턴 기술을 한번 싹 적어볼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의 완성도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기술의 완성도는 배드민턴 실력의 한 부분이야. 근데 이 기술의 완성도도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돼. 클리어를 배웠어. 클리어를 연습해. 그다음 응용했어.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드롭도 똑같이 이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클리어 1, 2, 3번, 드롭 1, 2, 3번, 헤어핀 1, 2,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면은 뭐가 올라간다? 실력이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아까 전에 실력 향상의 하나의 축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메타인지라고 들어봤어? 메타인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 메타인지가 배드민턴 동호인들 실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할까? 정확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어떤 단계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자가 진단이 가능해지는 거야. 실력이 빨리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못하고 잘하는지를 빨리 알아. 근데 실력이 정체돼서 오랫동안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필요한 연습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스매싱을 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매싱을 잘하고 스매싱을 만드는 과정을 못한다면은 만드는 과정을 연습을 해야지 스매싱을 연습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그리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 세로축이 기술의 완성도야. 그리고 이 가로축은 뭘까? 연습량, 그러니까 시간인 거지. 내가 어떤 레슨을 받으면 이 레슨을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를 해. 내가 시간과 연습량을 투입했으니까 기술의 완성도가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실제로 한 10년 정도 배드민턴 레슨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늘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것도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거의 미세 늘어. 이런 곡선을 그려. 레슨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안 되는 기술이 갑자기 돼. 그거는 이만큼의 연습량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점 있잖아. 이 시점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걸로 넘어가. 아직 이 기술 완성도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레슨 받고 나면은 다음 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못 올라가고 다음 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흐지부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 느는 것에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만두거나 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변수가 있어. 자, 이게 굉장히 큰 변수야. 이게 왜 변수인지 보여줄게. 자, 우리가 클리어랑 백클리어를 배워. 자, 어떤 게 더 어렵지? 백클리어가 훨씬 어려워. 그래서 이 곡선을 그리는데 클리어 같은 경우는 자, 이 곡선 그리는 게 이 정체되는 기간이 짧아. 근데 백클리어 같은 경우는 이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엄청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동호인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다른 기술은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백클리어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이걸 한번 경험하면은 아, 이 정도 되면은 늘겠구나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대치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서 또 그만두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없어. 내가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배우기만 한다면은 연습량과 시간을 투입을 하면은 어느 순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기술을 쫙 적으면서 기술의 완성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했지? 반복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했잖아. 습득은 여기야, 여기. 여기서 습득이 일어나. 나머지는 뭘 해야 된다? 이만큼을 내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내가 백클리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백클리어에 대한 기술의 완성도가 올라가지. 이 기술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게 뭐다? 배드민턴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저는 3년, 5년, 10년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연습량을 투입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바꿔야 돼. 그거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면은 연습량이 투입했을 때 안 되는 경우는 난 거의 보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안 된다 하면은 습득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연습량을 더 기다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분명히 실력이 좋아질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아까 전에 말한 배드민턴 잘하는 것의 3가지 중에서 배드민턴 기술 완성도에 대한 부분이었어. 배드민턴 기술 완성도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게임의 이해도야. 자, 게임의 이해도 같은 경우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요소가 많을까 아니면 몸으로 체득하는 요소가 많을까? 이해는 일단 머리로 해야 돼. 머리로. 어떤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유튜브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서 내가 원하는 경기를 검색하면 다 볼 수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좋아하는 선수가 이용대 선수다. 이용대 선수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런 걸 많이 봐주는 게 정말 이해가 돼. 이 원더플레이 얼마나 좋아. 이 현역 선수들의 경기하는 거 다 나오잖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 나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처음 쳐보는 사람들이랑 경기를 많이 해봐야 돼. 예를 들어 내가 계속 클럽에 가서 같은 상대랑 계속 연습을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플레이를 알아서 잘하는 건지 분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게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면은 일단 많이 봐. 많이 보고, 우리 이 원더플레이에서 분석한 영상도 보고 많이 봐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과 경기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는 시합을 나가는 게 있겠지. 시합을 나가거나 아니면 요즘에 소모임 같은 거 어플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랑 쳐보는 거야. 그러면은 게임의 이해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 신체 능력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뭐 할 말이 없지. 그냥 운동하면 돼. 운동해서 너희들이 몸을 잘 가꾸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이 3가지 축이 올라가면서 배드민턴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 1단계는 기술의 완성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헌셔틀 레슨 있잖아. 그걸 통해서 많이 우리가 평소에 클럽에서 하는 그런 레슨을 통해서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아. 자, 2단계는 자, 이 헌셔틀 레슨으로 연습한 거를 어쨌든 우리가 경기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 이거는 우리가 난타를 치거나 아니면 선수들은 스트로크라고 하거든, 스트로크. 그래서 한 명 파트너랑 2인 1조로 한 명은 계속 올려주고 한 명은 같은 기술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한 명은 드롭을 하고 한 명은 올리고, 아니면 한 명은 드롭하고 스매싱을 하고 한 명은 수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배운 기술을 경기에 적용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 스트로크를 통해서. 3단계는 게임. 자, 게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임 레슨을 통해서 코치님이랑 같이 연습하면 좋은데,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잖아. 코치님이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게임의 이해도를 높이려면은 경기를 하면서 내가 뭐가 안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전날 원더플레이를 봤어. 그래서 이용대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하라고 했어.
그걸 머릿속에 갖고서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럼 분명히 플레이하는 동안에는 그 머릿속에서 없을 거야. 근데 랠리가 딱 끝나는 순간 아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고 계속 이렇게 인지를 하려고 해야 돼. 랠리가 끝나고 나서 아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너희들이 경기하는데 정말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질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3단계를 통해서 너희들은 배드민턴을 잘하게 되는 거지. 오늘은 이렇게 배드민턴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아 나는 왜 배드민턴이 안 늘지? 라고 그냥 막막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됐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은 그것을 채우면은 너희들 실력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안 되는지를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연습을 해서 꼭 배드민턴을 잘하는 마프리가 되길 바래. 안녕.